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근세 철학의 마지막 시간으로 영국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주로 영국에서 일어난 윤리설을 말합니다. 선구자적인 철학자로는 홉스, 로크, 흉 등이 있으며 공리주의는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공리주의입니다. 이것은 신이 바라는 대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고 공중의 복지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적 공리주의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로 삼으며 벤담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화론적인 공리주의입니다. 생물의 진화에서 쾌락의 정진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윤리학에 적용한 것으로서 스펜스와 스티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합리적 또는 즉각적 공리주의입니다. 쾌락주의에서 벗어나 실천 이상의 즉각적인 공정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으며 캠브리지 대학에서 도덕 철학을 가르쳤던 시즈 윅이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여기서 한 3사람 정도 같이 생각해 볼 텐데 그 인물들은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스펜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인물 벤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생각했었지만 1765년에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전기기관으로 영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업과 제철, 철강 산업이 혁명적으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영국은 어느새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모범 국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약자들은 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산업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18세기 영국의 계몽주의는 현실을 중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벤담은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있다고 보았으며 또 그것을 행복과 같은 뜻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개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여러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리주의는 공중적 쾌락주의로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벤담의 주변에는 급진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인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보수주의 정치와 보수주의 법 철학에 반대했으며 경제적 자유주의와 함께 정치적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법률을 위시해서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에 따라 역사적, 전통적 제도와 사상을 검토하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며 의회 개혁운동을 전개해 갔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의 사상을 이어받아 공리를 모든 가치의 원리로 보는 공리주의를 신봉했어요.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기 마련인데 인간의 어떤 행위가 행복을 촉진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고 만약 행복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벤담처럼 한낱 개인에 그쳐서는 안 되며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같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모든 사람의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밀은 벤담이 쾌락의 양을 중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쾌락의 질을 중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영재 교육을 받았던 밀은 14살 때에 1년 동안 프랑스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자유롭고도 낭만적인 프랑스와 접하게 되죠. 1830년 밀이 24살 되던 때에 그는 남편이 있던 부인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부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2년 후에 결국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 부인도 결핵에 걸려 그만 죽고 말죠. 그 후에 밀은 사회주의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하지만 미처 완성하기 전에 다시 병을 얻고 나는 내 일을 다 끝마쳤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인물은 스펜서입니다. 영국 출신이며 베이컨 이후 영국 경험론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회학자요, 철학자와 심리학자였던 스펜서입니다. 베이컨의 경험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에 대한 지적 근원을 오직 경험 속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경험론이란 모든 학문의 기초를 경험에 두려고 한 철학적 경향을 말합니다. 스펜서가 이러한 경험론의 경향을 집대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펜서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생물 진화론과도 깊은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근거하여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발전시켜 진화론적 쾌락주의를 이루어냅니다. 지금까지의 쾌락주의는 한낱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었는데 일반 대중의 쾌락주의라는 공리주의 그 역시 결국 개인의 쾌락만을 위주로 되고 있다고 스펜서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스펜서는 일반 사회 행복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펜서는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일적인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개인의 쾌락과 고통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쾌락은 곧 도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대 쾌락은 사회에서 진화 발전하는 도덕 법칙을 모두가 지키게 될 때 달성될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펜서는 인간의 물질적인 면과 생물적인 면 그리고 심리적인 면을 진화론의 입장에서 고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인 이익을 주고 자기에게는 만족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펜서는 개인의 쾌락보다는 사회의 행복과 안녕을 주장하면서도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크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정의와 선을 현재 사회의 이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근세 철학의 마지막 부분인 영국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 철학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양 철학을 실제로 전공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서 요약 정리하여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듣는 분들이나 전하는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서양 철학의 흐름을 이해해 본다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현대 철학을 요약 정리하여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